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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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졌나요? 방송 켜졌나요? 켜졌군요. 좋아요. 오케이. 복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스하 어서 오세요. 스하. 1시간 4분 지각했다. 너무 늦었네 오늘. 큰일 났네. 지각을 해버렸네요. 네. 스하. 잘 들려? 들리세요? 들리는지 대답 좀 해주세요. 뭔가 이상한데? 들려? 안 들리는 것 같다? 들려? 됐어? 방금 됐어? 이 켜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나 보네. 에러였다가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다. 자 약간 딜레이 혹시 테스트 하겠습니다. 혹시 딜레이가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 1, 2, 3이라고 말할 테니까 지금 1, 2, 3 쳐보세요. 1, 2, 3. 네, 딱 됐나 보다. 딜레이는 없네요. 오케이, 굿. 깔끔해. 좋아요. 오늘의 일단 싱드컵 과제는 다 했고, 저거는 인코딩 되는 대로 빨리 클립 올려가지고 참가를 하자고. 좋아. 됐잖아. 휴. 괜찮았나요? 일단은 오늘은 사실은 떠들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마이크 좋죠? 괜찮죠? 세팅이 좀 잘못되어 있었더라고. 잡음을 너무 심하게 잡는 세팅을 해놔가지고 제 목소리까지 조금 약간 음질 손실이 좀 있었어가지고 확실히 좋아졌죠. 이 저스트 채팅할 때도 아마 소리 차이가 좀 날 거야. 소리 차이가 조금 날 거고. 아니야, 근데 의자 소리랑 페트병 소리는 오히려 그때가 더 잘 잘라줬었을걸요? 지금이 오히려 그 잡음 자르는 걸 좀 줄였어요. 잡음 자르는 걸 좀 줄이고 뭐 이것저것 좀 건드려가지고 해결을 한 거고, 지금이 아마 더 잘 들릴 거야. 근데 아마 비슷할걸? 그렇게까지 막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라서. 밥 먹었냐고요? 저는 그 점저로 햄버거 세트 2개 먹었습니다. 돼지 정식으로 2개 세트 해가지고 그것까지 감자튀김도 2개 먹고 콜라는 하나만 먹고 하나는 안 땄어. 옆에 있어. 제가 콜라를 많이 안 먹어가지고 오랜만에 제로 콜라 먹었는데 별로 맛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탄산은 별로. 콜라죠? 김 다 빠졌을걸? 뚜껑을 닫아놓긴 했는데 햄북이 맛있더라고요. 햄버거, 햄부구딱스 뭐더라? 무슨 햄부기오네논? 뭐가 있던데 말이. 햄부기오네논을 대령하라 말하면서. 그래. 그거 나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못 외우겠어. 차려오거라. 맞아, 차려오거라. 의자 좀 바꿀게. 기다려봐. 의자가 이제 허리 둥가지는 거 가져와야지. 으짜. 편하다. 편안. 근데 삐걱스. 의자 샀어요. 샀고 이제 아직 배송이 안 돼가지고 배송이 안 돼서 아직은 삐걱이랑 함께 해야 되긴 하는데 아마 조만간 삐걱이는 이제 은퇴할 겁니다. 조만간 삐걱이는 은퇴할 거고. 좀 잘 들리죠? 전보다. 어차피 삐걱이 지금 은퇴시키려고 주문했으니까 삐걱이 이제 보내야죠. 삐걱이 은퇴, 이제 다음 세대에게 밀어줄 때가 됐어. 은퇴식이요? 뭐 망치로 부수기라도 해야 돼? 뭐 어떻게 은퇴식을 하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체 탑시다 이제. 아직 노래 좀 여운이 안 가져가지고 좀 약간 심장이 아직 심장 박동이 좀 빠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저체 타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본선 가면 기적. 본선 못 가도 본전. 개꿀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고. 질겜 모드입니다. 질겜 모드 저희는 주 목적이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이크 세팅용 그거였기 때문에 딱히 근데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아무리 음색이 좋다고 해도 사실은 좀 잔잔한 노래를 불러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고음 박살나게 부르시는 분들이 주로 유리하긴 하겠지. 근데 이제 저에게 한 자리 정도 잔잔한 이 무해한 감성의 한 자리 정도의 자리가 티어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 작은 기대. 그런 걸 걸어보는 거죠. 모두가 고음만 지르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하나 정도는 자리를 싹 딸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세팅을 한번 해봤고요. 한번 뭐 그냥 버린다는 식으로 한번 버려놓고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떻게 돌아오는지 결과가. 좋아요. 노래방 가고 싶다. 노래를 부르니까 근데 난 이제 노래방보다 여기가 더 재밌는 것 같아. 노래방보다 여기가 음질이 더 좋아. 물론 이제 저는 안 듣긴 하는데 저는 사실은 노래방을 잘 안 가는 이유가 굳이 이제 갈 필요가 별로 없는 게 물론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막 노래 부르는 게 재밌기도 한데 사실 그러면 싱크룸 하면 되니까. 어디 이제 친구가 없는 게 문제지. 정확히는 친구가 없는 게 문제인데 뭐 싱크룸 하면 되니까. 어쨌든 그걸 떠나서 이제 노래방을 안 가는 이유는 애초에 제가 좀 잔잔한 노래를 위주로 많이 불러가지고 굳이 노래방을 안 가는 게 더 재밌어. 여기서 부르는 게. 여기서 노래방을 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 가는 것 같아요. 굳이 저는 아시겠지만 좀 빡센 노래 잘 안 불러서. 근데 이제 가끔 친구들이랑 주로 가면은 너였다면 같은 노래를 부르죠. 아까 그거 같은 거. 아까 그 너였다면 같은 노래나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너를 만나 발라드를 주로 부르죠. 응급실 뭐 이런 노래. 그런 건 좀 불러야 이제 그래야 사람 취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디 노래는 완전히 쏙 집어넣어 놓고 그런 거 부르죠. 응급실 같은 것도 우리 응급실 노래책에 있나? 넣으려면 넣을 수 있어요. 많이 불러가지고. 근데 없을 거야 아마. 제가 딱히 수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안 넣었거든. 부를 수 있지만서도 굳이 수요가 있을까 싶어서 일단 안 넣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수요가 없을 거라고 하면서 신드컵에 낸 노래 2개는 김광석 노래. 옛날 노래 넣었어. 매우 많아요? 그래? 그러면 뭐 나중에 넣어보려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의 그게 있었다면, 수요학이 있었다면 정승환의 너였다면을 우리가 집어넣었다는 거. 노래책 안에 정승환의 너였다면이 하나 집어넣어줬다 정도가 되겠네요. 좋은데? 나쁘지 않잖아. 아마 다음 주에 노래방은 한 번 더 편성을 할 거고, 다음 주에 또 노래방 하는 재미가 좀 있겠다, 그치? 노래방 하고 노래방 좀 듣는 재미도 좀 있을 것 같아. 이제 업그레이드를 최근에 2번이나 해가지고 이젠 진짜 좀 들을 맛이 날 듯? 부를 맛도 날 것 같고. 좋다. 좋아. 아까 내가 하나 더 부르지 않았나? 기다려봐. 내가 아까 하나 불렀었는데 그 25, 21랑 기다려봐요. 빰빰빰. 체크만 좀 할게.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 됐다. 오케이. 어떤 거 부르려 했냐면, 근데 원래 오늘 후보가 몇 개 더 있었어요. 별 보러 가자도 사실은 생각했고, 그거 있잖아.
찬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밤하늘이 반짝이더라. 그것도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좀 우리 까미들이 알만한 노래를 또 셀리스트로 준비한 게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도 도전해볼까 정도는 했어요. 네.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차올라. 나는 온통 너로. 이것도 생각은 했는데 어려워서 안 꺼냈고. 여우비도 생각은 했어. 사랑이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이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딱히 부를까 말까 쉽긴 해서 부를만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미 너무 잘 불러가지고 아까 그 두 개를 저희는 그냥 김광석 처돌이 컨셉으로 가는 걸로 정하죠. 예, 컨셉이 확실하잖아. 그래요. 다음 노래뱅 때 이제 부르면 되니까. 근데 여우비 같은 경우는 안 부르는 이유가 이제 좀 그거 하니까 사실은 좀 무난하긴 하죠. 약간 나 말고도 있을 것 같지 않니? 왠지 이 노래를 부르는 참가자가 나 말고도 있을 것 같잖아. 스아 어서 오세요. 물론 이제 김광석 노래도 워낙 유명하니까 그럴 수 있긴 한데 뭔가 컨셉이 없어. 그냥 좀 미성으로 민다 뭐 이런 느낌만 있지 컨셉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이 8, 90년대 가수의 그 정통성을 지키는 남자 이런 느낌을 내려면 오늘 부른 게 맞다. 소개하기도 편하잖아. 시간 여행을 한 요괴. 자, 본선 진출자 어스레. 자, 어스레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말이죠. 90년대 노래가 아니면 부르지 않는 남자. 이러면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김광석. 예, 딱 그 컨셉이 딱 맞잖아. 그니까 그래서 일부러 약간 그런 좀 색깔을 넣었죠. 뚠뚠. 재밌네. 뭐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좀 바빠가지고 오늘 그 영상 편집도 어제 컷 편집까지만 해놓고 아마 오늘 제가 나머지를 다 하느라고 이거랑 이제 마이크 세팅하고 노래 연습하고 하느냐고 연락을 많이 못했는데 학원 잤어요. 누워 있었어요. 학원 가서 죽어갔어. 근데 이제 개학이야. 정확히 그 우리 꼬마들은 확실히 개학이에요. 개강은 아직 그러니까 한 대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기도 한데 아직 아니야? 아직은 아니구나. 근데 사실은 별 의미가 없긴 하겠다. 이게 그거라니까 학원을 다니니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해. 계약이란 게. 그치. 이제 예를 들면은 학교 이제 계약을 하면은 학교 갔다 와서 이제 학원 갔다 와서 시간 나면 이제 놀고 저랑 놀고. 근데 이제 반대로 방학이면 학원 갔다 와서 나랑 놀고 이렇게 되겠네. 그렇네. 크게 그거 하지 않네요. 나중에 약간 시험 기간 때 스터디 윗미 컨셉으로 방송해도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약간 ASMR 형식으로 딱 해놓고 그 도서관 소음 뒤에다 깔아놓고 죄송한데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야, 옆자리 너무 시끄러. 야 10분 뒤에 편의점 가자. 편의점. 죄송합니다. 네. 조용히 하라고. 돈에 오면 이제 돈에도 약간 그 속삭이는 소리로만 해야 돼. 그것만 허락. 속삭이는 돈에만 허락하고. 속삭이는 돈으로 안 오면은 그거 욕 먹는 거지. 저기요.
아 저기요 이러면서 개웃길 듯. 에셋도 만들어 와가지고 약간 그 체크무늬 셔츠에 안경 쓰고 개웃길 듯. 나중에 해야겠다. 시험 기간 언제야? 까미들? 까미들 시험 기간 언제예요? 3월 모의고사. 3월에 모의고사. 4월, 5월. 오케이, 4월쯤에 하나 있구나. 오케이. 4월쯤에 한번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4월 정도에 한번 편성해가지고 4월 한 중순? 근데 또 우리 약간 장난치면서 하는 거니까 실제 공부가 아마 그렇게 공부에 도움을 주는 ASMR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한 4월 초반에 여유 있을 때 해줄게. 여유 있을 때 한 4월 1일이나 4월 2일 뭐 이때쯤 해가지고 그때쯤 해야지. 중간고사 때려치고 방송 본다고?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들으면서 공부하세요. 듣방하면서 공부를 하십시오. 어차피 저는 헛소리만 하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어. 들으면서 공부? 약간 백색 소음처럼 작게 키워놓고 하면은 누가 떠드나? 모기가 주변에 있나? 느낌으로 켜놓고 하면 괜찮아요. 네. 그러다 이제 쉬는 시간에 한 번씩 가가지고 하다가 왔습니다 하고 너무 크게 떠들어 놓으면 안 되고 너무 크게 켜놓으면 안 되고 왜냐면 노래방 때도 괜찮지. 노래방 때도 괜찮고 노래방 편성을 좀 많이 해줘야 되나? 노래방이 듣방하기가 괜찮을 것 같아서 노래방을 편성을 많이 해줘야 될 수도 있겠다. 어쨌든 그때 가서 생각해보고. 근데 저도 아마 이번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저도 개강하면 아마 주 5일 방송으로 바꿀 거예요. 이제 방학 때 6일, 개강하면 5일 뭐 이렇게 체인지를 하려고 왔다 갔다. 이건 어쩔 수가 없고 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어쨌든 그렇게 진행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언젠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언젠간 진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를 많이 쌓아놓고 있는 것도 있어요. 볼 거, 돌려볼 것도 많이 쌓아놓고 그 다음에 다시 보기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런 걸 하는 이유가 일부러 좀 그거 하라고. 근데 5일 아래로는 아마 안 줄어들 거예요. 최대 5일에서 6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여유 좀 생기면 다시 6일 복귀할 수도 있고 방학이면 6일로 돌아올 수도 있고 5일 이하로는 아마 웬만하면 안 줄어들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마 지금 대충 제가 생각해놓은 휴방이 수요일, 금요일 정도. 그래서 목요일날 한번 사이 구간에 한번 딱 하고 뭐 이 정도. 이 정도로 할 것 같고 유튜브는 여전히 유지해야죠. 유튜브는 사실 저 11월 달에는 그거 안 했었는데 학교 다녔었는데도 유튜브는 계속 했잖아. 그거는 뭐 가능합니다. 아마? 아닌가? 제가 그걸 좀 이해를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뭐라 그러지? 학교에서 사는 애들? 그걸 좀 이해를 못해. 학교에서 뭐 과제한다고 약간 어디 뭐 동아리반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막 자고 이런 애들 꼭 있거든? 꼭 대학 생활을 힘들게 하는 애들이 있어. 막 2박 3일 동안 밤새서 막 과제했다. 막 저기 막 과제하러 가는데 막 저기 막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과제했다 막 이러는데 나 이해를 못하는 거야. 저는 하루 만에 하거든요 주로. 하루 만에 그냥 띡 딸깍 하고 하는데 그걸 막 전국 팔도로 돌아다니면서 하더라고. 그래서 뭐지? 저는 효율이 좀 좋은 편이어가지고 근데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제가 더 점수가 높았어요. 제가 제일 점수가 높았어요. 이건 자랑은 아닌데 제가 뭐 엄청 뭐 잘한다의 자랑은 아닌데 제가 관심이 높은 거는 잘해요. 진짜 잘해요. 내가 관심도가 높다? 이거 재밌다. 이 수업 재밌다. 너무 재밌어. 이거 진짜 배우고 싶어 하는 거는 저는 A플 안 놓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은 F까지 가요. 진짜 극과 극. 제가 이거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그랬거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자신 있다 이건 하면은 막 전교권에서 놀거나 막 1등급 안 놓치고 했었는데 이제 자신 없는 과목, 개 못하는 과목은 전교 꼴등권에서 노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진짜 좀 F 나왔는데 정확히는 출석을 제가 잘못 체킹을 해가지고 이 정도는 빠져도 되겠지 하다가 망했습니다. 네. 근데 그닥 억울하진 않은 게 솔직히 그 수업을 만약에 제가 안 빠졌어서 정상 점수를 받았으면 받았는 대로 학점이 안 좋았을 것 같아서 수업을 많이 빠졌다는 건 무슨 뜻? 무슨 뜻? 그 수업이 재미가 없었다는 뜻.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애초에 아마 뭐 C나 D 나오지 않을까. 아마 내가 그거 했어도 제가 그 F 받은 수업들이 시험을 가장 먼저 찍고 나온 그 수업들이기 때문에 히히 오답 발사라고 바로 찍고 탈출. 그렇기 때문에 딱 후회는 없습니다. 전 즐겼기 때문에. 이상하게 공부 안 해야 성적이 더 잘 나와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요즘은 그냥 순리대로 가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공부를 한 게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따질게요. 공부를 한 게 없는데 A+를 받은 과목은 수업 때 그냥 재밌게 들어서 A+인 거예요. 수업 때 재밌게 듣고 예를 들면 뭔가 그 과제를 해야 될 때 재밌게 해서 그래서 그냥 A+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따로 그 나머지 공부를 한 적은 없어. 그런 케이스고 이제 나머지는 공부를 안 해서 망했습니다. 이런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한 과목의 케이스가 없어요. 참 저도 진짜 걔 미친 못 말리는 짱구급인데 틀어놓고 다른 거 있는데 A+? 그거는 그냥 꿀강인 것 같아. 꿀강인 경우가 있어. 근데 저는 꿀강을 진짜 못 잡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꿀강도 되게 못 잡는 스타일. 수강 신청 개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전공은 모르겠어. 전공도 꿀강이 있을지도 몰라. 아무튼 전공이 원격이라는 것부터가 꿀강이긴 한데 어쨌든 뭐 저는 수강 신청을 되게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꿀강도 아닌데 그래서 사실은 교양에서 점수를 많이 못 따요. 전공은 어쩔 수 없이 비벼야 되니까 그냥 전공은 대부분 저도 A+A는 맞거든요. 근데 교양에서 약간 다 떨궈버려가지고 약간 그런 스타일. 공부를 뒤지게 안 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를 진짜 뒤지게 안 하는 스타일이랄까. 맞아. 교양도 재밌는 건 또 듣기 좋은데 저번 학기 때는 재밌었던 게 없어요. 분명 약간 제목 듣고 이제 재밌어 보이는 게 있어서 약간 뭔가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약간 뭔가 패션이나 그런 인테리어에 관련된 수업인 줄 알고 들었거든요. 환경 얘기만 주구장창해. 그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었어. 나를 위한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지구를 위한 라이프 스타일이었어. 그래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말아먹었습니다. 진짜 눈 양쪽으로 벌어져가지고 바로 그냥 정신 놓고 탈주. 그 수업 시간에 웹툰 보고 이어폰 끼고 작곡하고 막. 진짜 미쳤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아무거나 잡아요. 스타일이. 남는 걸 잡는 스타일이야. 근데 이번에는 수강 신청 그래도 나쁘지 않게 했어요. 나쁘지 않게 했고 그래서 모르겠어. 좀 여유 있게 그래도 워라밸을 즐기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헛된 기대가 아니길 바랍니다. 워라밸을 올클이요? 아니요. 기대도 안 했고요. 올클은. 근데 나름 올클처럼 되긴 했어요.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첫 판에 올클이고 자시고 개판 망했거든요.
진짜 개망하고 전공을 필수로 들어야 되는 전공 놓치고 필수로 들어야 되는 교양 하나 놓치고 그 자리에 실수로 그 선택하는 전공 집어넣어가지고 개같이 말아먹었는데 그래서 전공 잡았다 했는데 이제 그 전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저희 약간 쓰레기 저희 약간 좀 그 개빡쳐가지고 저희 학교 그 시스템이 좀 쓰레기 같은 시스템이어가지고 전공을 되게 빡빡하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나뉘는 것 같아 요즘은. 그러니까 이제 전공은 그냥 다 자리 넘치니까 교양 먼저 잡고 전공을 하는 게 좀 많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모르겠어. 우리 학과만 그런가? 다른 학과에서는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저희 학과는 맨날 전공이 자리가 피 터져요. 맨날 전공 가지고 싸워. 왜 그런 거야? 진짜 이상해. 좀 이상해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안 그런 적도 있는데 이번에 좀 그래. 좀 이상해요. 근데 또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걸 하더라고. 약간 심장을 바운스하게 만드는 게 그래도 나중에 자리를 좀 내주긴 내주더라고요. 원합니까? 원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빡치는 게 그러니까 넣어준다는 얘기 없이 이번에는 뭐 추가로 인원 안 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전공 광클하고 있다가 나머지 교양 다 놓쳤는데 갑자기 원합니까? 개빡친다고 진짜로. 아니 분명 저 추가로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전공부터 잡고 교양 다 놓쳤는데 원격 수업 다 놓치고 나중에 와가지고 자리를 추가를 해준다니까. 진짜 열불이 개나요 진짜로. 이게 진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진짜 이씨 이러면서 계속 우씨 거리면서 했어.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밀당을 하는 거야? 아니 애초에 줄 거면 그냥 자리를 넓게 주면 되는데 왜 결국 주긴 주더라고. 막 이게 좀 빡치는 게 최근에 제가 최근에 했는데 그 수강 신청했는데 실패한 다음에 그 다음날 2자리나 있는 거 잡았거든요. 간신히 잡았다 하고 와 전공 필수 드디어 잡았다 이러면서 딱 잡았는데 그 다음에 단톡방 확인해보니까 자리 증원 20명 합니다. 바로 그냥 진짜 계열받아가지고 와 진짜 쓰러질 뻔했어. 뒷목 잡고 쓰러질 뻔. 아니 어이가 없어. 약간 이런 거지. 오징어 게임 줄다리기 해가지고 개 힘들게 상대편 다 이겼는데 상대편 밑에 방방 설치돼 있던 거지. 이야토 하면서 밑에서 방방 뛰고 있었던 거지. 개빡치죠 진짜로. 아니 진짜 열받는다니까 이게. 진짜 혼신을 다해가지고 잡았는데 밑에서 애들이 그냥 이야토 이러고 있고 짜증나. 짜증나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고혈압 좋죠. 애초에 제가 좀 혈압이 높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저혈압에 가까운 편이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치료하면 안 된다고? 그건 맞긴 해. 아시겠지만 저는 또 금방 또 회복이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퇴 한번 하고 이제 돌아오지. 퇴 하고 에이퇴 하고 다시 돌아오는 스타일. 어쨌거나 그런 일이 좀 있었다. 다들 수강 신청하시는 분들 계시나 지금? 대학생들 좀 있을 텐데. 우리 방에도 아마 대학생들이 좀 있을 거예요. 했어? 잘했어? 24일에 아직 안 했구나. 아직 안 한 데도 있고. 중학생? 중학생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하지 않아? 올클이야? 개쩐다. 좋겠는데? 제가 개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도 잡을 거 다 잡긴 했어요. 그 추가로 했는데 제가 그 피지컬이 좀 안 좋은데 그에 비해서 운이 좀 좋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진짜 그 빡빡한 교양 수업이 하나 나와 있어가지고 바로 그냥 낼름 주었지. 운이 좀 좋은 편이라 대학에 다녀야 되지만 진학을 안 해서 백수입니다. 좋겠다. 방과후 수업
야 근데 고등학생부터 이제 티켓팅을 연습하네. 근데 이건 진짜 좋은 그건 것 같긴 해요. 네. 좋은 그 뭐라 그러지? 네, 좋은 수업이랄까. 나름의 수업인 거지. 나중에 콘서트 갈 때 예비 교육 하는 거잖아. 이번에 G드래곤님도 콘서트 저기 뭐야 어디 고향 종합운동장인가 거기서 하신다는데 그런 거 잡으려면은 그런 거 잡으려면 열심히 해야 돼. 하나도 도움 안 돼? 근데 솔직히 티켓팅은 약간 답도 없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겠지. 티켓팅은 딱 누르면은 그거 아니야? 대기줄 2만 명 떠 있고 막 그 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2만 명의 대기줄이 있습니다. 막 이런 거 뜨잖아요. 아, 새로 고침하면 안 돼? 티켓팅에서 배운 거 학교에서 쓰는 거야? 티켓팅에서 배운 걸 학교에서 쓰는 거야? 그거는 효용성 있겠다. 이제 예를 들면 중력 5배 이렇게 해놓고 훈련하다가 딱 그 중력 그 지구 중력에서 싸우면은 약간 세지는 것처럼 드래곤볼에 이런 설정이 있거든. 중력 100배 해놓고 거기서 수련하거든. 거기서 이제 싸우다가 딱 이제 지구로 오면은 편할 거 아니야.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 복싱 훈련 중에도 이런 거 있다. 복싱 훈련 중에 아령 한 2kg, 3kg짜리를 들고 그 섀도우 복싱을 해. 그러다가 이제 아령을 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손이 엄청 빨라져. 핸드 스피드가 두두두두두 이러면서 신기하죠. 실제로 그런 훈련법이 있음. 티켓팅 훈련법. 티켓팅에서 훈련한 걸 학교 수강 신청해서 써먹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죠. 네. 비슷해. 신기하죠? 어스레 틈새 잡박다식. 호호호. 까미들은 갈틱폰 시참으로 연습한다고요? 갈틱폰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갈틱폰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갈틱폰 이번에 잘 되면 한 번 더 할게요. 네. 아마 갈틱폰 잘 되면 그거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진짜 한번 그 포트폴리오 봐가지고 신청 받아서 한번 진행해보고 싶어. 갈틱폰 말고도 단체 그림 배틀도 1대1로 붙이는 거 약간 그 신청 받아가지고 한 10명, 한 15명 대 15명 진짜 고수끼리 한번 제대로 붙여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로 그림 실력 받아서 1팀, 2팀 넣고 대신 이제 우리 꼬마 친구들이나 어린이 친구들, 중수 친구들도 참여할 수 있게 3팀을 따로 만들 겁니다. 3팀을 따로 만들어서 여긴 이제 무법지대 무법지대로 3팀 하나 만들고 이렇게 선착순 참여로 3팀에도 집어넣을 듯. 포트폴리오는 그냥 본인이 그동안 그렸던 그림 중에 잘 그린 거 5장 정도 모아오면 돼요. 모아서 나중에 제가 올리라 그러면은 올리면 돼. 그냥 그게 포폴이야. 별거 있나? 그게 포트폴리오지. 맞아요. 3팀도 나름대로 열정감이 우대긴 하지. 나름대로. 그리고 아마 1, 2팀 고수팀으로 진짜 올스타전으로 붙을 거면 그걸 하겠죠. 그걸 하겠지. 약간 미리 받아서 따로 사이트 하나 파가지고 거기다 링크 걸어드리고 뭐 그런 느낌으로 하지 않을까? 뭐 디코를 하나 잠깐 일회용으로 파든가. 재밌겠다. 진짜 올스타전으로 한번 붙어도 재밌을 듯. 그러려면 아직은 조금 더 일단은 그게 필요하긴 합니다. 사람이 좀 필요하긴 하고 재밌겠죠? 그런 재미가 있을 거야. 하고 싶다. 그림을 잘 그리면 근데 본인 그림 잘 그리잖아요. 저분 닉네임 유리예요 확실히. 오늘 오셨네. 이름이 어제 딱 그 눈도장을 찍었거든. 저분은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대회하면은 지금 정도의 경쟁률이면 그래도 그거지 않을까? 프리패스지 않을까요?
아마 고수로만 팀 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15명 정도 받으면은 한 고수 10명 10명 받고 그 다음에 한 5명 라인은 중수로 채울 수도 있어서 네, 정확히는 그건 또 애매하긴 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수들은 지금 제가 고수로 부른 분들은 아마 웬만하면 프리패스일 거예요. 아직은. 근데 이제 혹시 모르지. 이제 소문 듣고 어디서 소문 듣고 이제 어디서 카페에 이제 저기 영웅 호걸들이 등장하게 되면 그러면 또 알 수 없어집니다. 자 선수 입장 이러고 이제 붕붕 철새 돌리면서 붕붕 깡으로 이제 예. 그렇게 될 수 있다. 재밌겠네요. 네. 우리 이제 스케줄이 뭐가 있지? 이제 내일이 주루마블이구나. 내일 주루마블. 그래 주루마블도 재밌겠네요. 내일이 그 주루마블이구나. 그래 재밌겠잖아. 그리고 이상한 물건은 이제 토요일이고 그래 이상한 물건 정확히는 이상한 물건이 아니라 잘못 산 물건인데 이제 사실 제가 바운더리를 좀 더 규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넓혀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참여를 많이 해주세요. 아직 참여율이 좀 저조해서 참여를 좀 해주십시오. 재밌을 것 같아. 제가 일단 보진 않았거든요. 나중에 또 봐야 되니까. 잘못 산 물건들을 근데 잘못 산 물건들이 하나 정도는 집에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찾긴 또 어려울 것 같기도 해서 본인이 예를 들면 좀 많다. 집에 잘못 산 물건 투성이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올린 것처럼 여러 개 올려도 됩니다. 어떻게 안 들키면 되니까 주작이라도 해봐요. 들키면 안 되지만 이제 주작해가지고 집에 있는 피규어 안 쓰는 피규어 팔 부러뜨려가지고 부러져서 왔어요. 어디 뭐 바비 인형 얼굴 막 다 지워놓고 아세톤으로 지워져서 왔어요. 안 들키면 그만이에요. 들키면 어쩔 수 없지만 들키면 이제 탈락이지만 안 들키면 그만입니다. 뭐 사실 근데 들켜서 탈락이어봤자 사실은 그게 없어. 뭐 이건 그냥 진짜 막 나가는 그냥 컨텐츠라 보상이랄 것도 없는 그냥 진짜 그냥 구경하는 컨텐츠라 뭐 탈락하면 어쩔 건데 뭐 배째면 돼. 배째면 돼가지고 사실은 뭐 저도 뭐 딱히 그 처벌할 방도가 없는데 그리고 애초에 들킬 일도 없긴 하죠. 주작한다고 어떻게 알아? 그냥 뭐 양심껏 하는 거지 뭐. 뭐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커피를 샀는데 커피가 터져서 왔어요. 그러면서. 네이버 카페에 그거 있어요. 제가 게시판 하나 만들어놨고 규칙 읽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규칙 읽고 거기다가 딱 그걸 해주시면 돼요. 컨텐츠 게시판 메뉴에 잘못 산 물건 자랑하기라고 딱 써있어. 지금 참가자 딱 5명 있네요. 그래도 한 2페이지 나와야지 되죠. 그러니까 완전 뭐 고장난 거 아니어도 돼. 고장난 거 아니어도 가능하고 열정감이 본인은 근데 솔직히 제가 믿을게요. 본인은 솔직히 거짓말 칠 것 같지는 않아서 인증을 할 수가 없어도 본인 제가 믿을게요. 거짓말 안 칠 것 같아. 이러도 될 것 같아요. 네. 본인도 마찬가지. 일단 2가지 조건이야. 이 열정감이라고 다 인증 프리패스를 해주고 싶긴 하거든 마음 같아서. 근데 열정감이들도 좀 어린 친구들이 사고를 좀 쳐요. 제가 봤는데 좀 사고를 치더라고. 약간 그래가지고 일단은 2가지 조건이 좀 충족이 돼야 돼. 일단 어른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열정감이어야 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야 돼가지고 어린 친구인데 열정감이면 프리패스는 좀 힘들어. 제가 좀 뒤었어요. 제가 알게 모르게 좀 뒤어가지고 열정감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열정감이로 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분들이 좀 계신데 최근에 한 2번 정도 3번 뒤어가지고 총 3번 뒤어서 다 어린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안 될 것 같아. 프리패스는 불가.
내가 뭐 그러니까 자세하게 말해줄 수는 당연히 없는데 규칙에 있는 거를 좀 안 지켜진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실수였으면은 내가 좀 그냥 실수는 그냥 진짜 그냥 구두로 경고도 안 하고 넘어가요. 실수로 예를 들면 규칙을 안 읽은 게 티는 나지만 그래도 뭔가 몰라서 그랬어요 정도까지는 제가 봐드려요. 규칙을 읽으라고 장려를 하지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누가 봐도 좀 그래도 이건 안 되는 행위를 하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뭔 느낌인지 알죠? 무단 트레이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적발이 된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런 게 예예예. 본인은 아니에요. 본인이었으면 제가 그러니까 본인은 알아. 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본인은 아세요. 근데 제가 한번 봐드렸어요. 경고 한 번 더 하면 퇴출인데 진짜 구두 경고로 한번 넘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은 알아. 왜냐하면은 제가 카페 메시지로 드렸기 때문에 어디 누구한테 알리지도 않았고 딱 본인한테 알려드렸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잘 처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갱생의 기회를 드리는데 이제 아직 근데 그러니까 레드 카드까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레드 카드는 한 명도 없고 옐로 카드만 한 3명 있어요. 이 정도면 근데 잘하고 있는 거긴 해. 우리 카페 멤버가 1000명에 가까운데 뭐 옐로 카드 3장이면은 제가 사실은 좀 유하게 하는 것도 있긴 하죠. 원래 같으면 사실 퇴장급인 카페도 있을 텐데 제가 좀 유하게 좀 진행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그 반대로 또 규칙을 잘 따라주시는 분위기가 너무 형성이 잘 돼서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진짜 삼진아웃은 아니에요. 제가 딱 2번. 두 번째는 컸네요. 왜냐면 이건 고의라서 무단 트레이싱 이런 건 고의잖아. 이런 건 고의, 뭐 도용 이런 건 고의니까 이런 거는 진짜 원터치에 갑니다. 투터치에는 가요. 한 번은 제가 기회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면은 안 받으려요. 오케이. 무단 트레이싱 웬만하면 하지 마. 웬만하면 하지 마요. 그러니까 그 트레이싱인데 무단 트레이싱이 아니라 그 허가받은 트레이싱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트위터에 그러니까 그 무상으로 이 트레이싱 툴 공유합니다 하는 것도 원본을 가져와요. 네, 트레틀도 원본을 같이 가져와. 그래야 문제가 없어. 웬만하면. 근데 이제 뭐 정확히는 이제 그분이 뭐 표기 안 해도 사용해도 된다. 뭐 진짜 확실하게 그렇게 써 있으면 괜찮아. 표기 안 하고 그냥 마음껏 쓰세요라고 써 있으면은 괜찮은데 뭔가 어쨌든 그런 말 없이 그냥 아무 말 없이 무상으로 쓰세요 하는 거는 그 틀을 원본을 가져오십시오. 자료요? 자료는 되죠. 자료 되고 의상 자료도 당연히 되고 그 정도는 뭐 예전에 찍은 사진인데 어떻게 인증을 하나요? 지금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럼 다시 찍어야 될 텐데 다시 찍어야 돼. 지금도 있는 물건이어야지 적어도. 아무튼 그렇고요. 재밌네요. 올라왔나 이거? 아직 안 올라왔구만. 우산이 안 펴져요. 동영상으로 인증하세요. 덜컥덜컥 하는 그 모습. 덜컥덜컥. 쇼맨십까지 있으면 점수가 플러스가 되겠죠. 방송을 탈 수 있겠지. 그냥 사실 고장나는 우산? 재미가 없을 수 있어. 우산을 덜컥덜컥하고 땅바닥에 이제 폭력적으로 내려친다 막 소리 지르고 막 으아 그러면서 비 오는 와중에 막 폭우가 내리는데 막 으아 그러면서 카메라 설치해놓고 난리 부르스를 친다. 무조건 방송 타지. 그 정도면은 무조건 가능하죠. 뭔가 퍼포먼스가 있을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뭔가 가동이 되는 물건인데 이상하게 가동이 된다. 예를 들면 뭐 자전거인데 바퀴가 막 휘어가지고 막 이상하게 간다. 그런 건 주로 착용한 영상 같은 것까지 해주면 좋아. 막 그 삐뚤삐뚤하게 그 가는 약간 그런 영상까지 첨부를 해주면 재밌죠. 안 넘어지게 잘해야지. 우산 부러진 거요? 그런 것도 이제 본인이 웃기게 연출할 수 있으면 가능하죠. 네. 덜컥덜컥 이러면서 넘어지진 말고.
넘어지지 말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재밌구만. 저 책 재밌네요. 네. 내일 안주 뭐 하지? 저번에 소고기 초밥 먹었는데 이번엔 뭐 할까? 고민되나? 이번에도 소고기 초밥으로 할까? 근데 그 편하긴 해. 육회도 괜찮지. 딱 맞아. 소고기 초밥이랑 매운 새우깡으로 먹었었지 저번에. 소주는 안주가 아니잖아. 소주 안주로 소주를 먹는 건 진짜 걔 미친 상남자 상여자 아니야? 스테비아 방토 과일은 별로 안 먹는 편이에요. 저는 안주로 짠 거만 먹어요. 단 거 잘 안 먹어. 술 못 먹어요? 시즌 들어간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시즌이 들어가면은 못 먹죠. 소금? 소금 좀 불쌍하지 않을까? 그건 괜찮긴 한데. 구석에서 요구르트. 맞아요. 원래 어린 친구들도 어쨌든 같이 보고 즐길 수 있게 유튜브로 가서 하는데, 참고로 유튜브에서 합니다. 9시에 유튜브에서 진행해요. 치즈직 아니에요.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유튜브에서 진행하고 치즈직에서 왜 방송 안 해? 하고 착각하지 마시고. 치즈직이야 치즈직. 치즈직이야 유튜브야 유튜브. 맞아. 치즈직에서 하면 절반 타노스 당합니다. 하고 절반 잘려요. 우리 한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많아서 근데 중고등학생 친구들 같이 술 마시라고 거기서 해주는 건 아니니까 음료수 들고 오세요. 음료수. 음료수 들고 오고. 두루루루루 그거 들고 오면 안 된다. 미자 볼 수 있어요. 미자 보게 하려고 일부러 볼 수 있게 하려고 유튜브로 들고 온 거고, 우리 미자 친구들은 요구르트랑 음료수 들고 오십시오. BCAA 그 쉐이크 들고 와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단백질 쉐이크 들고 오시고 좋지. 각자 뭐 그냥 마실 수 있기만 하면 돼. 뭐 오뎅 국물을 들고 오든 뭐 에너지 음료를 들고 오든 락스를 들고 오든 뭐 락스는 안 되고요. 어쨌든 뭐 다 됩니다. 아무거나 들고 와도 돼요. 락스 좋다. 락스 온더락으로 탁 하면서. 안돼. 락스 먹으면 죽어요. 참고로. 락스 먹으면은, 락스도 내가 알기론 극소량을 섭취하면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식용 락스 따로 있거든. 그 세척용. 그거 아니면은 죽습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먹지 마세요. 절대. 절대 죽어도 락스는 먹으면 죽어요. 죽어도 먹지 마세요가 아니라 락스를 먹으면 죽습니다. 좋죠?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죽습니다. 예, 먹지 마세요. 음료수 먹어요. 세상에 맛있는 거 많잖아. 어린 친구들 괜히 호기심에 그런 거 먹지 마라. 큰일 난다. 청산가리도 안 되지. 청산가리는 근데 진짜 소량만 먹어도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알기론 그런데. 근데 청산가리보다 100배인가 더 센 게 보거독이래. 보거독이 진짜 세대. 보거독이 진짜 센 독이고. 근데 그런 거 보면 좀 신기한 게, 보거를 어떻게 먹을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피로 쓰여진 역사일까? 보거를 먹은 역사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걸 먹을 생각을 했지?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랬을 거 아니야. 처음에 생선이다, 동글동글하네, 먹어야지, 빼꼬다. 그러면 이제 옆에서 봤을 거 아니야. 저거는 먹으면 안 되는 생선이다 가 됐을 텐데 왜 왜 이거를 먹을 수 있게 연구가 된 거예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달까? 그러니까 일본이랑 한국이 먹는데 그거를 어쨌든 먹잖아. 그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그냥 먹지 말자고 다 약간 그 합의가 돼 있었는데, 누군가 멋모르고 그냥
뭔가 이상한 방법으로 먹은 거야.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그렇게 버거를 먹기 시작했다고 알고 있어요. 누가 그냥 까먹고 소금에다가 절여놨다가 뭐 어떻게 뭐 했다가 며칠 뒤에 먹었는데 그게 독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알리기 시작한 게 아닐까. 너 이거 먹었어? 왜 안 죽었어? 이거 먹으면 죽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 아닌데 나 괜찮던데? 어떻게 했어? 하니까 이제 소금에 담궈놨지. 그러다가 이제 발전한 게 아닐까. 네. 그렇게 됐을 거야 아마. 그런 방식이었을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피로 쓰여진 역사인 거죠. 지금도 그렇게 피로 쓰여진 역사들이 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흔히 알려진 약간 먹으면 안 되는 뭐 그런 거 있잖아. 네, 그런 게 나중에는 약간 진미가 될 수도 있어. 나중엔 약간 산해진 락스는 톡 쏘니까 락스로 괜찮네. 나중에 언젠가 락스를 해독해서 먹는 방법이 발전하는 거야. 이야 개쩐다. 그치, 탄산보다 한 수 위 톡 쏘는 맛 이러면서. 네. 락스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데 락스가 아마 소량 섭취가 괜찮은 이유가 수영작물 우리 입으로 막 마시잖아 수영하다 보면. 근데 안 죽잖아요. 네. 락스가 수영작물에 굉장히 많이 타져 있어요 생각보다. 네. 근데 안 죽잖아. 그래서 사실 락스가 소량 섭취는 그게 크게 그 몸에 해롭지 않다고 하더라고. 이게 약간 은근 잘못 알려진 사실인데, 그러니까 이제 희석해서 마시는 거지 정확히는. 엄청 희석해서. 근데 이제 다른 약물이야? 그래? 락스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사실일 수 있는데, 이거는 근데 사실 맞는 말이긴 해요. 락스 극소량 섭취는 괜찮은 것도 사실이야. 아예 다른 사실 다른 사실로 붙었는데 두 개 다 진실임. 놀랍게도. 락스 극소량 섭취도 괜찮고 수영장에 있는 것도 락스가 아니고 예, 서로 다른 사실이지만 두 개 다 놀랍게도 맞는 사실이다 정도죠. 수영장엔 오줌이 훨씬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인데 제가 빨간 약 먹여드릴까요? 그 워터파크 가시는 분들은 사실상 똥 오줌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그냥 그걸 하는 거지. 합리화를 하는 거지. 그만 먹여? 그만 먹여? 알았어. 그래서 제가 안 가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안 가요. 저는 안 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솔직히 뭐 누구나 다 알잖아. 이거 그냥 알고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알고 가지만 그냥 뭐 똥냄새 안 나니까 그냥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몰랐어? 몰랐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알고 안 가거나 알고 가거나야. 둘 중에 하나야.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꾸벅 스탠드업 코미디였고요. 예, 이거 모를 수가 없긴 해. 뭐 이건 근데 솔직히 더러워? 근데 이걸 솔직히 더럽다고 하면 오히려 그건 실례야. 이거는 뭐 워터파크 즐기시는 분들이 그럼 다 더러운 사람이야? 그건 아니잖아. 그냥 뭐 하는 거지 뭐. 그냥 뭐 그렇잖아. 왜냐면은 이렇게 막 워터파크 똥 얘기 더러워 이러면은 이제 그거잖아요. 워터파크 가는 사람들은 다 이제 그건데 그냥 알고 쿨하게 간다. 말을 더럽게 한다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응아와 응아 정도? 표현을 이쁘게 하면 되겠네요. 응아? 갈색? 이건 좀 더럽네요. 갈색 덩어리 좀 아닌 것 같고. 응아 조금. 응아 친구들이 좀 있다. 응아 친구들이 아무튼 그 수영장에는 좀 있어요. 오케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응아 친구들. 그래요. 감사합니다. 스탠드업 코미디였고요. 그러니까 응아 귀엽네. 그래, 표현을 이쁘게 하면 되겠다. 그만합시다. 아니 지금 워터파크에 있는 사람 없죠? 혹시 자기가 워터파크에서 지금 발 담그고 있다거나 그런 사람 없죠? 그것만 아니면 괜찮아. 아무도 지금 없으니까 괜찮은 거지 뭐. 인류는 왜 우유를 먹기 시작했냐고요? 그거는 뭐 너무 그냥 살기 위해서겠지. 그건 그냥 살기 위해서겠지 뭐. 배고파. 소가 있어. 뭔가 짤 수 있게 생겼어. 짜봤어.
우유가 나오네. 먹어야지. 이렇게 된 거겠지 뭐. 예. 우유가 먹기 그니까 모유도 먹는데 뭐 모유에서 당연히 그거 했겠지. 아이디어를 얻었겠지. 모유도 먹는데 뭐 그건 안 먹어. 동물 것도 먹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겠지 뭐.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좀 신기한 거는 치즈를 왜 먹기 시작했을까가 좀 특이한 거죠. 치즈 왜 먹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네. 치즈는 사막에서 시작했어요. 사막. 네, 사막에서 먹기 시작했고 우유를 원래 이제 맞아요. 우유를 이제 어디 가죽통 같은 데 넣고 등에다 메고 사막을 건너다가 갑자기 그게 된 거야. 그 고체가 된 거를 발견한 거예요. 덜그덕 이러면서. 덜그덕 이러면서 뭐지? 이상하다. 나는 뭐 이상한 저기 뭐 고체 짐을 실은 적이 없는데 이러면서 덜그덕 뭐지? 왜 이렇게 됐지? 이러면서 열어봤는데 그 안에 이제 동글동글하게 잘 이쁘게 말린 치즈가 등장을 한 거지. 어라라? 어라라? 먹으면 죽겠지? 근데 설마 죽기야 하겠어? 에서 시작된 게 치즈죠. 설마 죽기야 하겠어. 좀 꼬리꼬리하긴 한데 중독성이 있네 이러면서 그렇게 시작됐죠. 그게 치즈죠. 근데 궁금한 점, 블루치즈는 왜 먹는 거예요? 블루치즈는 왜 먹고 이게 먹어도 괜찮은 음식이라는 거를 도대체 어떻게 체크를 한 건지 모르겠어. 그건 진짜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블루치즈라고 이게 그러니까 고르곤졸라 같은 데 들어가는 치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고르곤졸라에 들어가는 방식은 조금만 넣었을 때 풍미를 살린다라는 그게 있잖아. 그 방식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방식까지 오기 전에 원본을 먼저 먹었을 거 아니에요. 봐봐, 블루치즈를 블루치즈네, 와 냄새 지린다 진짜 개쓰레기 똥냄새 난다 이러면서 집어서 먹었을 거 아니야 그걸. 거기서 왜 이게 음식이라는 사실로 인류의 머릿속에 인식이 된 거예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 취두부도 마찬가지. 도대체 왜 도대체 인류가 먹어도 되는 음식으로 인식이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 나무 껍질 같은 거를 약간 먹을 수 있어. 인류가 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먹고 나서 맛이 없으니까 안 먹어. 안 먹잖아. 요리 안 쓰잖아 이게. 근데 왜 블루치즈는 분명 맛없었을 텐데 어떻게 요리에 쓰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 중독성이 있었나? 그랬을 수도. 근데 막상 근데 생각해보면 고르곤졸라에 들어가는 약간 그 꾸리꾸리한 냄새는 중독성이 있긴 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이제 청국장 같은 거 처음엔 좀 꾸리꾸리한데 먹다 보면 중독성이 생기니까. 근데 그 중독성이 생기려면 여러 번을 먹어야 될 텐데 그 여러 번을 꾹 참고 먹은 사람이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권유를 했다는 게 맞아 죽었을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 봐봐 블루치즈를 봐봐 들었어. 자, 중독성 있는데 먹어봐 하고 이제 옆 친구한테 줬어. 내가 봤을 때 맞아 죽었어 이 사람은. 이 새끼 나를 암살 시도하려고 이러면서 그러다 이제 약간 전염이 된 건가? 그랬을지도. 신기하죠? 네, 좀 신기해요. 그런 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스루스트레밍 이런 거 진짜 말이 안 돼. 그런 거 왜 먹어? 취두부, 스루스트레밍 이건 진짜 썩은 거에 가깝지 않아? 그건 진짜 왜 먹는 거야? 약간 발효된 청어 요리가 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심한 악취가 나는 스루스트레밍이라는 요리가 있어. 약간 통조림 느낌인데 이게 진짜 심하대. 완전 심하대. 코가 아플 정도로 악취가 난대. 이건 제가 봤을 때 약간 가스라이팅이 아닐까. 이건 내가 봤을 때 약간 가스라이팅의 결과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거든. 약간 맛있어 먹어봐 이러면서 했다가 본인은 이제 안 먹고 빠져나갔는데 맛있다고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퍼지기 시작한 거지. 그런 냄새를 즐기는 분들이 있대 따로. 약간 그 후각이 좀 다른가 보다. 그런 거를 좀 즐기기 위한 발달된 후각이 꿀인 맛을 즐기는 후각을 발달시킨 분들이 있는데 그걸 일반인이 도전하려고 하니까 토가 나오는 건가 봐. 추운 지역이라서? 근데 왜 추운 지역에서 썩어요? 아니 추운 지역이면 그냥 멀쩡히 얼려 먹지.
왜 썩히고 그래? 응? 얼렸다 구워 먹으면 되잖아.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약간 그런 거가 좀 신기한 게, 그러니까 썩은 거랑 차이가 뭐야? 썩은 거 먹으면 아파? 근데 스루스트레밍은 썩은 거는 아슬아슬하게 아니어서 안 아프고, 썩은 거는 스루스트레밍보다 차라리 낫지만 먹으면 아파서 썩은 거야? 그런 거야? 그런 차인 거야? 그니까 좀 헷갈렸어. 솔직히 말해서 스루스트레밍은 썩은 거 아닙니까? 이걸 발효라고 볼 수 있어요? 취두부도 마찬가지. 겉에 막 그 곰팡이 잔뜩 피어 있는 것 같던데 그거를 솔직히 발효가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맞아? 우리 그냥 알게 모르게 그거 먹는 사람들 수명이 줄고 있었던 거 아닐까? 알게 모르게 사실은 수명이 줄고 있었던 걸지도? 나중엔 되게 그거한 행위로 볼 수도 있어. 뭔가 이상한 행위로, 그 후대 인류가 바라봤을 땐 진짜 이상한 행위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이거 왜 먹었지? 약간 우리가 지금 그 독버섯을 막 약간 별미로 즐긴 그 원주민을 보는 것처럼, 약간 예를 들면 이거 왜 먹었지?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럴 수도 있어. 분명 그런 거 있을 거야. 지금도 아마 우리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디 전자파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나중에 한 200~300년 뒤에 보면은 이거 이렇게 살면은 큰일 나는데 병 걸리는데 이런 아마 그런 거 분명 있을 거야. 그냥 발견이 안 된 걸 뿐이지. 홍어요? 먹어봤어요. 적당히 삭힌 홍어를 한번 먹어봤는데 저는 딱히 그 냄새는 되게 좀 꾸리꾸리하고 암모니아 향이 났는데 먹었을 때는 그냥 그 광어 지느러미살 먹는 것 같던데 딱히 그 느낌이 안 났어. 광어 지느러미랑 비슷한 식감이에요. 꼬독꼬독한 게. 그래서 뭐 그닥 이상하다는 맛은 못 느꼈고, 근데 제가 알기론 홍어도 보관성 때문에 그렇게 먹는 거지 원래 그 생홍어가 진짜 맛있대요. 안 삭힌 홍어, 삭히기 전 그냥 완전 생물 홍어를 회로 먹는 게 진짜 맛있대. 그거 이제 어쩔 수 없이 삭혀서 먹는 거지, 옛날 보관성 때문에. 진짜 맛있대 그게. 그래서 좀 궁금하긴 해요. 안 삭힌 홍어, 갓 잡은 고등어회, 안 삭힌 홍어, 이게 좀 궁금해. 무슨 맛이 날까? 홍어도 억울하겠다. 그쵸. 고등어, 근데 저는 고등어를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한테 고등어가 좀 그 뭐라 그러지? 약간 빛 좋은 게살구 같은 스타일이에요. 되게 고등어에 보면 진짜 때깔이 항상 보면 너무 맛있어 보이거든. 와 너무 맛있겠다 이러면서 진짜 막 위에다가 토치질로 살짝 지지고 탁 해가지고 기름기 잘잘 나오게 먹는 그 고등어가 진짜 맛있게 느껴져, 보기만 하면. 근데 막상 제가 이제 오마카세 같은 데 가서 먹으면 약간 하위권이에요. 비려가지고 나한텐 비려. 그래서 좀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고등어 비린 맛이 나는데도 맛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 비린데도 불구하고 맛있네. 근데 안 비리고 맛있는 걸 더 좋아하죠, 당연히. 당연히 그게 더 맛있지. 청어 초밥이나 아니면은 금태 구이 이런 것도 진짜 맛있고. 저는 우니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성게알. 그래서 옛날에 예를 들면은 뭐 오마카세, 근데 제가 막 그러니까 오마카세라고 엄청 사치 부리는 그런 오마카세를 간 게 아니라 저는 싼 오마카세 가거든요. 한 그냥 진짜 뭐 기념일이나 아니면 뭐 좀 중요한 날이거나 할 때마다 한 5만 원 정도 이하에서 5만 원 정도 하는 오마카세를 몇 번 갔어요. 몇 번 갔는데 그 먹을 만한 거지. 쿠쿠도 요즘 디너가 3만 원인데 오마카세 5만 원이면 사실 최저가거든요. 근데 확실히 맛있긴 하거든. 근데 나는 그 고급 그거를 잘 모르겠어. 그 고급 생선들의 맛을 잘 모르겠어요. 그 뭐라 그러지? 우니도 그렇고 성게알도 되게 비싸고 고등어도 사실은 되게 좀 비싸잖아. 근데 난 그거는 좀 맛이 모르겠어요. 새우는 다 맛있지. 네. 여기서 신기한 사실 하나 더 알려줄까요? 광어회 알죠? 광어회가 사실 약간 서민회잖아. 되게 좀 싸고
약간 좀 싸면서 가성비 있게 맛있고 뭔가 쉽게 접하기 좋은 회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 우리나라에서 광어가 양식되기 전에는 광어가 제일 고급 생선이었대요. 네. 놀랍죠?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광어가 가장 고급 생선이었대요. 네. 가장 고급 생선이었는데 양식이 너무 잘 돼가지고 가격이 쭉 낮아지면서 인식이 그렇게 돼서 그냥 뭐 이 정도면 맛있지로 먹는데, 옛날에는 광어가 진짜 레전드 맛있는 생선이었대. 근데 나는 사실 이게 좀 옛날부터 좀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왜냐면 나는 광어가 제일 맛있었거든. 늘상 나는 회 먹을 때 광어가 제일 맛있어. 광어가 제일 맛있고, 근데 왜 사람들은 참치를 먹을까? 왜 연어를 먹을까? 나는 항상 그 생각을 했었어요. 광어가 제일 맛있는데 분명 왜 참치를 먹고 왜 연어를 먹지? 근데 그 의문이 풀렸어요. 광어가 제일 비싼 거였어. 순수 체급만 따졌을 때 광어가 제일 비싼 거였어. 근데 이제 그게 돼가지고 음, 상용화가 된 거야. 놀랍죠? 내 입맛의 비밀을 드디어 알아버렸어. 라고 하기엔 사실은 전 싸구려 입맛이 맞는 게 저는 그 생선에 그러니까 화로에는 무조건 초장 찍어 먹어가지고 초장이나 쌈장, 그 쌈장에 그거 참기름이랑 막 그 청양고추랑 썰어 넣고 맞아요. 그 양식이랑 자연산이랑 배 모양인가로 구분 가능해. 자연산은 배가 막 약간 되게 지저분한 게 그건 걸로 알고 있고, 자연산이고 되게 배가 그 아예 아무것도 없이, 그래 하얀 배가 자연산이야? 그래? 반대야? 오케이. 이게 인팁입니다. 인팁특. 인팁특임. 약간 쓰잘데기 없는 지식 꼭 쟁여놔. 놀랍죠? 맞아. 햇빛을 안 받아가지고 배가 하얘서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신기하죠? 이 재밌는 게 많아요. 저 몇 가지 신기한 진실. 닐 암스트롱이 달 착륙을 했을 당시 전 세계 생방을 지켜보던 시청자의 숫자는 약 1억 2,500만 명에서 1억 5천만 명 사이. 이런 정보, 이런 약간 개 뜬금포 정보 이런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원래 순위가 슈퍼볼 마이클 잭슨 공연 1억 3,310만인가 그랬는데, 이번 슈퍼볼 켄드릭 라마님 공연에서 1억 3,320만인가로 넘었대요. 네, 놀랍죠? 이런 사실. 네. 동시 시청자 수 최고 기록, 전 세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뭐 이런 놀라운 틈새 상식 짜잔. 네. 신기하죠? 왜 알고 있냐고요?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우산이 딱 그 채팅창에 보이니까 하나 더 등장을 했습니다. 짜잔. 전쟁터에서 이 열 화상 카메라를 피할 때 우산을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따단. 열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우산을 사용했을 때 열 화상 카메라에 감지가 되지 않는다. 이런 좀 중요한 사실. 자, 전쟁 나갈 때 써먹으십시오. 전쟁 나갈 때 우산, 그 휴대용 우산 하나씩 가지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써먹으세요. 언젠가. 써먹을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 써먹을 일이 생기면 우산을 꼭 챙기도록 하십시오. 따란. 따란입니다. 이게 틈새력이다. 인팁의 틈새 지식력. 유익해요. 내공백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청 작아서 안 입혀지는 옷이 인형한테 입혀지는 옷? 그런 것도 좋죠. 그런 것도 올리시면 좋죠. 재밌죠. 역시 501살 어르신. 맞네요. 501살이네요. 한 살 더 먹어가지고 정확히는 500N살인데 그냥 편의상 501살로 삶의 지식이죠. 맞습니다. 삶의 지식. 정확히는 대부분 유튜브로 배웠습니다.
네, 그 전에는 뭐 사실 그렇게 네, 이제 인팁 특 사실은 학구열은 별로 없음. 근데 눈에 보이면 잡아먹는 편. 눈에 보이면 주워 먹어요 지식을 쏙쏙쏙. 근데 딱히 학구열은 없어서 사실 유튜브라는 게 나오기 전에는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유튜브에 영향이 크다 정도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저스트 채팅할 때 써먹기가 너무 좋아요. 네. 알쓸 신잡 들어보면 알고리즘 알 것 같다고요? 그쵸. 뭔 느낌인지 알죠. 가방이요? 가방은 솔직히 뭐 유래를 몰라도 너무 쉽잖아. 가방은 너무 쉽지. 그냥 물건을 담아야 되니까 만들었겠지. 맨손으로 무게를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건 솔직히 본인이 원신이었어도 만들었을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솔까말 본인이 원신이었어도 만들었을 거잖아. 개불편해가지고. 생각해봐. 안 만들겠냐고. 안 만들고 배겨요? 무조건 만들지. 근데 이제 하이힐이랑 향수에 유래납니다. 네, 하이힐 프랑스에서 이제 땅바닥에 오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오물을 피하기 위해서 높이 굽을 높였고요. 향수는 이제 씻기 싫어서 만들었습니다. 향수는 이제 씻기 싫어서 샤워하기 싫어서 그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만든 게 향수입니다. 응아 친구, 응아 친구가 있어서 그걸 피하려고 만든 거였고요. 자, 뭐 또 있나요? 뭐 또 궁금한 거 다 물어보십시오. 네, 아마 한 10개 중에 2개 정도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한 2할 정도 가능. 챗GPT인데 좀 많이 모자란 챗GPT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육포요? 육포 대충 뭐 보관하려고 만들었겠지. 수분 빼고 짭짤하게 만들면 보관력이 늘어날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수분 쫙 빼고 짭짤하게 만들어가지고 말리면은 어떻게 돼? 보관력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만들었겠지. 달팽이 요린 그냥 뭐 소라랑 비슷하게 맛 나나 궁금해서 먹어봤겠지. 소라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맛도 비슷할까 하고 먹어봤는데 맛있어서 먹었겠죠. 예. 자, 다음. 자, 얘기해 드렸습니다. 네. 물감이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겠지.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꽃 색깔이 이뻐서 꽃 같은 거 빻다 보니까 색깔이 나왔겠지. 예. 알록달록하게 그리고 싶었겠지. 예. 해파리는 그냥 해파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알려달라고? 몰라요. 해파리는 그냥 해파리 냉채 맛있으니까 인간한테 잡아먹히려고 탄생한 거 아닐까요?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해파리 요리. 그건 모르겠는데. 그건 진짜 배고파서 먹지 않았을까요? 네. 그건 배고파서 먹었을 것 같은데. 먹을 거 없어가지고 진짜 먹었을 듯. 번데기요? 그러게요. 그것도 배고파서일 것 같긴 해. 예, 번데기는 그걸 거예요. 그 누에고치를 만드는 과정에서 번데기 껍질이 나와요. 따로 나오는데 이제 옛날에 우리가 번데기 사업을 한창 할 때는 지금처럼 첨단 사업 시대가 아니었어서 가발 만들고 번데기로 실 짜고 이러던 시절이었거든. 근데 이제 그것도 아껴 써야 될 거 아니야. 껍데기 나왔어. 누가 봐도 단백질 덩어리야. 뭔가 해보고 싶어. 아까워. 식량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다가 이제 나온 게 아닐까. 네. 껍질일 거예요, 아마. 아닌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안에 벌레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누에가 그걸 실을 만들다가 이제 누에 나방으로 변하려고 딱 꼬라 박았잖아. 이제 그러니까 침낭을 닫고 들어가잖아. 띡 하고. 그때 아마 삶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레죠. 애벌레 먹는 거죠. 정확히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안 먹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안 먹습니다. 저번에 횟집 갔는데 나와서 안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진실을 알게 되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어쨌든 네, 한 3개 중에 하나 타율 좋죠? 네, 3개 중에 하나 정도 알고 있었죠. 웃느라 지하철 내리는 거 놓쳤다고요? 여기서 틈새 상식, 지하철에 관련된 틈새 상식. 지하철을 내리는 걸 까먹고 종착역까지 가게 된다면 그 8번 출구 그 뭐죠? 0번 뭐라 그러지? 뭐 무슨 그 공포 게임 있지 않아? 8번 출구 말고 그 뭐야? 그 무슨 그 후속작 있는데? 예, 무슨 뭐 몇 번 뭐 머시기 저기 뭐야? 신칸센? 뭐더라? 8번 승강장인가? 그래. 8번 승강장인가 그거에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저도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예, 그 종착역까지 실수로 안 내리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내리라고 재촉 안 하고 그냥 문 닫고 가요. 문 닫고 들어가는데 네, 개 무서워요. 갑자기 저 이렇게 핸드폰으로 그 쇼츠 보다가 그러니까 몰랐거든. 그러니까 쭉 끝까지 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중간에 그거였어. 중간에 음, 여기까지만 운행하는 열차였어요. 근데 사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안 내리면 뭐 영무원분이 와서 사실은 난 그걸 해줄 줄 알았지. 이렇게 탁탁 해서 내리셔야 됩니다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문을 닫고 출발해서 봤거든 주변을. 아무도 없는 거야. 진짜 아무도. 그냥 지하철 안에 진짜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한 명도 없고 그대로 진짜 갑자기 했는데 그대로 불 꺼져요. 네. 좀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난 영문도 모르잖아. 이게 지금 뭐 종착역인지도 모른 채로 그냥 앉아서 출발했는데 갑자기 불이 꺼지는데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개 무서워요. 저 이거 디카로 찍어놨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 네, 개 무서운데 멀리서 이제 사람이 한 명 걸어와요. 이게 또 공포거든. 잘 안 보여. 개 멀리서 걸어오셔가지고 그 어두운데 실루엣만 보여. 그래가지고 누가 걸어온단 말이야. 쓱쓱 이렇게 약간 휘청휘청하면서 걸어오세요. 그냥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약간 좌우로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걸어와. 그래서 진짜 뭐지? 진짜 무슨 8번 승강장인가? 근데 청소 아주머니세요. 예, 청소 아주머니시고요. 그렇게 지나치고 나가면 이제 8번 그 출구 마냥 걸어가시는 그 직원분들이 계세요. 이게 약간 현실인 게 실제로 그 딱 이제 운행을 마치면 그 양쪽에서 한 명씩 나와요. 그 앞쪽에서 한 명, 그 한 분 나오시고 뒤쪽에서 승무원 한 분이 나오셔서 서로 크로스를 해서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그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를 딱 해서 지나가시면서 서로 이야기 잠깐 나누고 퇴근하시고 교환하고 교체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아 있었더니 그냥 별일 아니라는 듯이 지나가시면서 괜찮으세요? 돌아가요 다시 이러면서 다시 돌아가야 하고 이제 다시 역방향 주행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다시 시작하더라고. 그냥 거기서 차고지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역방향 주행 시작하고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신기하죠? 음. 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안전하게 다시 내려졌고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신기한 경험. 깜짝 놀랐어. 내가 진짜 그 뭔가 백룸 같은 분위기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었달까? 뭐 백룸의 현장에 백룸 맵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는 느낌? 되게 진짜 특이했어요. 왜냐면은 그게 그 마지막 맵으로 갈 때 터널로 가요. 그래서 밖에도 아니고 진짜 무슨 밖에 풍경도 안 보이고 그냥 터널 불빛만 축축축축 지나가는데 사람 아무도 없고 덜컹덜컹덜컹덜컹 이 소리만 나고 진짜 뭔가 좀그 분위기가 되게 오묘해. 음. 밤이면 많이 무섭죠. 예. 근데 저는 딱히 무섭진 않았고 오히려 그 약간 소름 돋는 기분을 좀 즐겼어. 나 지금 뭔가 미지의 세계에 약간 세계로 떨어진 걸까? 내가 이제 그 백룸에 갇힌 걸까? 왜냐면 난 백룸을 가보고 싶었거든 한번. 백룸 그 특유의 약간 그 노스텔지아 설명하기 어려운 그 분위기가 있거든. 그 노스텔지아스러운 그 분위기, 그 뭔가 추억, 뭔가 그 백룸이 약간 그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데 사실 되게 추억의 느낌이 좀 나. 백룸에 있는 다양한 맵들 중에 대다수의 맵들이 되게 그 과거 특유의 그 약간 문 닫은 놀이방 감성이 좀 있어. 뭔 느낌인지 알죠? 네. 그게 진짜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막 언제나 탈출할 수 있다면 그리고 몬스터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은 그건 있어요. 네.
언젠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우리나라에도 내가 봤을 때 백룸 컨셉의 방탈출 느낌으로 하나 나오면 진짜 재밌을 듯. 음, 개 재밌을 듯. 전 합니다. 대신 좀 규모가 커야겠지. 크기도 좀 크고 쫙 진짜 무슨 어디 전 한번 할 듯. 음, 재밌을 것 같아. 예. 근데 이제 그게 진짜 무서운 게 주변 소음 다 차단했을 거 아니야. 주변 소음이 아예 안 들리고 그리고 딱 진짜 뭐 부금 같은 것도 없을 거야. 그건 진짜 백룸이니까. 그러니까 딱 처음에 주의사항이시고요. 뭐 몬스터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인하고 딱 문 닫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냥 하는 약간 기계음만 들려. 아니면 발소리만 나.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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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런 느낌. 예. 재밌을 것 같아. 중도폭이 있어야지. 당연히. 예. 중도폭이 있어야 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겠다. 근데 그게 있어. 놀라운 사실. 그 제가 공포 게임 지금까지 그래도 2개 해봤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는 개찐빠였고, 하나 이제 개찐빠, 하나는 사실 공포 게임보다는 조금 스릴러에 가까운 느낌이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제가 옛날에 혼자 그걸 즐긴 적이 있거든요. 그 백룸 게임 중에 그냥 걸어다니는 더풀인가 그런 게임을 즐긴 적이 있어요. 풀스? 풀스라는 게임인가 아마 있을 거야 스팀에. 근데 몬스터 안 나오고 완전 그냥 진짜 맵만 있는 네, 그게 있어요. 백룸 게임이 있거든. 시뮬레이션에 가까운데. 근데 나중에 하려면 또 할 수 있긴 한 게 제가 그거밖에 안 했어요. 1탄밖에 안 해서 그게 시리즈가 여러 개가 있어서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진짜 무서웠어요. 예. 그게 레전드로 무서웠어. 백룸을 좋아하니까 즐겨봤는데 그거 무섭더라. 예. 근데 사실은 그때는 이제 제가 방송을 안 하고 하니까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사실 방송 키고 하면 그런 느낌은 아닐 것 같긴 해. 채팅 보이고 하니까. 그냥 좀 돌아다니면서 여긴 뭐 있지? 여긴 뭐 있지? 하지 않을까? 근데 그땐 진짜 압박감이 너무 심했어.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와, 너무 무섭더라, 진짜로. 예. 못 가겠어, 막. 음. 근데 몬스터 나오는 건 오히려 좀 백룸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더 오히려 상쇄된다고 생각해. 몬스터가 쫓아오는 건 오히려 좀 나는 분위기가 좀 상쇄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백룸은 진짜 무섭게 잘 만든 백룸은 개인적으로 그게 진짜 잘 만든 게임이지 않을까? 없다고 광고를 해. 그냥 걸어다니는 게임입니다 하는데 갑자기 한 번씩 지나가는 거야. 나한테 공격도 안 해. 근데 저 멀리서 갑자기 뭐가 보였다 사라져. 쓱 하고. 그게 진짜 개 무서울 것 같아요. 그게 진짜 극혐일 듯. 왜냐면 그 풀스라는 게임이 무서웠던 이유도 힌트가 조금씩 있어. 진짜 안 나오거든? 딱 하나 이스터에그로 어디 우물 같은 데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나머진 진짜 안 나온단 말이야. 아예 안 나오는데 하나 나오고. 근데 그 중간중간마다 그 알 수 없는 소음이 좀 나요. 약간 비명이라든지 뭔가 괴물 소리 같은 게 멀리서 좀 들려. 그게 개 무서워요, 진짜로. 그게 진짜 좀 소름 돋아. 어. 그래서 그게 좀 무서워. 누가 난 더 풀스도 약간 아쉬운 게, 그 풀스도 아쉬운 게, 후속작으로 진짜 뭔가 약간 멀리서 약간 보이는 연출 같은 거 해줬으면 좋겠어. 멀리서 몬스터 딱 보였다가, 보이면 그대로 벽 뒤로 사라지고, 다음에 안 나오고. 그런 약간 장르? 그런 게 진짜 재밌을 듯. 근데 그 맵까지 가야 돼. 그 장소까지. 걔가 있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냥 구경만 하는 것도 아니고, 걔가 사라졌는데 그 장소를 지나가야 되는 맵인 거예요. 와, 이 진짜 무섭지, 이게. 기가 막혀, 이거. 이런 걸 만들어야지. 이게 예술이지. 게임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개 무서울 듯. 와, 진짜 레전드 개 무서울 듯. 그니까. 근데 맵도 사실은 백룸은 나오면 나올수록 엄청 많은 거라, 그 사실은 바리에이션은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거라, 예, 진짜 재밌을 듯. 근데 개 무섭겠다, 진짜. 그 얘가 공격할 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무서워요. 파피도 사실은 언제 공격하지 얘가? 언제 공격하지의 쫄림이잖아.
언제 공격하지? 아 이제 공격하나? 사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얘가 공격을 하는 앤지 아닌 앤지를 몰라. 그게 진짜 무섭거든. 그러니까 보고 있는데 누구는 사라지고 누구는 막 달려오다가 막 그러고 음, 그게 진짜 무섭지. 파피 뽀요? 그건 솔직히 말해서 깰 자신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미타는 되게 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친절한 게임이었잖아. 미사이드는. 그리고 그 전거는 사실 그냥 개찐빠니까 빼고 그 전건 개찐빠에서 빼고 미타는 좀 친절한 게임이었는데 파피는 일단은 뽀를 하려면 그래도 뭔가 다른 것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그거를 떠나서 못 깰 것 같아요 제가. 제가 그 리뷰를 봤어. 1. 개무섭다. 2. 뭐 재밌다. 3. 좀 어려워졌네. 4. 버그 지은님 맞네. 아 버그 개 많네. 약간 이런 리뷰를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못 깰 것 같아요 이걸. 제가 못 깰 것 같고 8번 출구류의 게임은 뭐 재밌긴 하겠지만 정확히는 제가 안 무서워합니다. 전혀 안 무서워요. 애초에 무서워하는 게임도 아닐 뿐더러 거기에 나오는 공포 요소가 제가 무서워하는 공포 요소가 아니에요. 그런 느낌은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난 그게 공포 게임으로 장르가 분류된 게 좀 신기한 게 나는 오히려 약간 개극과로 봤거든. 그 옛날에 그 게임 알아요? 그 약간 그 눈치 보면서 살아남는 게임 뭔지 알아? 그 2D 게임인데 그 약간 안 해봤거든. 근데 그 약간 그 눈치 보면서 살아남는 일본 게임이 있어요. 무슨 뭐 어디 화면 나오고 토키오미 맞아. 히쿠요미 아무튼 그거. 약간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지. 내가 본 8번 출구는 쿠키요미, 쿠키요미.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내가 본 8번 출구는 좀 뭐라 그래 좀 웃겨. 얼탱이가 없어. 갑자기 포스터 커지고 갑자기 막 누구야 뭐 저기 아저씨 막 등짝에 막 갑자기 이상한 그림 그려져 있고 이게 좀 병맛이야 내가 봤을 때는. 갑자기 옆에 있는 그 무슨 눈 표시가 막 따라다니고 막 갑자기 뭐 이상한 오물을 흘러내리고 좀 웃겨 그게. 그래서 뭐 이게 왜 공포로 분리되는지가 좀 궁금했달까? 좀 신기했달까? 음, 그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8번 승강자인가 그건 제가 알기로 막 쫓아오는 요소도 있잖아요. 막 쫓아오는 요소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까진 내가 공포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8번 출구는 사실은 뭐 쫓아오는 것도 없고 그냥 갑자기 막 아저씨 머리통 커졌다가 아저씨 갑자기 막 키 작아졌다가 막 아저씨 막 갑자기 달려오다가 막 좀 이상해. 난 그게 공포인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어. 재밌게 봤어. 난 그래서 제가 하진 않았는데 8번 출구를 봤거든요. 유튜브로 다른 분이 플레이하는 걸 재밌게 봤어요. 흥미롭다. 킬링 타임용으로 되게 흥미롭고 재밌네. 뭐 이 정도? 그 정도로 봤지. 뭐 딱히 그거 하진 않았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빡치죠. 처음으로 돌아가니까 빡이 치죠. 무섭진 않지. 빡이 돌죠. 다 깼는데 이러면서 약간 오히려 나는 개인적으로 저 게임은 굳이 따지자면 약간 항아리류 게임에 더 가깝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약간 공포 스릴러 느낌이 약간 가미된 항아리류에 가깝다. 오히려 깨기 어려운 게임에 더 가까운 느낌이다 라고 봐요. 올리업 같은 느낌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적당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고 뭐 만약에 최근에도 그 뭐지 무슨 뭐 워크 그 게임 있었잖아요. 돈 워크였나 플리즈 워크였나 아무튼 할까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다음 거 나오면 한번 고민해보고 타이밍을 놓쳤어. 이미 끝물 이미 죽었죠 사실상 유행이.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미 관 닫았어요. 자 막차 타셨죠? 관 닫습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 친구는 좀 제가 지금 하기엔 너무 뒷북이지 않나. 그러니까 다음에는 좀 빨리 타볼게요. 다음에 좀 더 빨리 타보고. 근데 이런 게임들은 사실은 끝도 없이 나와가지고 언젠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호호. 그러니까 올리다운 개웃기던데. 올리다운이란 게임도 있더라고. 떨어지면 이기는 게임 뭐 이런 거 있던데.
그 골핑 그 뭐지 게팅 오버잇도 사실은 저는 저도 옛날에 게임 방송을 좀 할 일 없을 때 즐겨 봤었는데 게팅 오버잇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골핑 오버잇 시리즈가 더 재밌었어요. 골핑 오버잇이라고 그게 있거든. 골프공으로 하는 항아리 게임이 있어. 그게 더 재밌음. 개인적으로. 그거랑 2인용 골핑 오버잇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같이 하는 게임인데 온라인으로 같이 하는 게임인데 둘이서 약간 협동해서 하는 골핑 오버잇 같은 게임이 또 따로 있거든. 그게 나는 재밌더라고 오히려. 그게 더 취향이었어. 게팅 오버잇은 너무 괴랄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제 취향은 너무 아니에요. 너무 답답해. 이제 골핑 오버잇은 사실은 골프 치듯이 딱 조준해서 딱 방향 딱 조절해서 치는 그 맛이 좀 있는데 게팅 오버잇은 좀 너무 빡쳐가지고 너무 싫습니다. 보기도 빡쳐. 점프킹은 약간 그거지 않아? 좀 내가 알기로는 그걸로 알고 있는데 좀 유행을 안 타는 게임으로 알고 있긴 해요. 그래서 뭐 하려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고혈압으로 사망할 것 같은데 병원비 정도는 지워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버티버들 꼭 약간 하는 거 저도 몇 번 본 것 같아가지고 진짜 근데 그건 좀 빡쳐 보이긴 하더라. 약간 점프 힘 조절해서 하는 거 아닌가? 뭐 언젠가 한 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하려면 몇 시간 잡고 해야 되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긴 해. 하려면은 기본 몇 시간은 잡고 해야 되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미션이 주로 걸려? 점수 그런 게 있나 보네. 아니 높이? 그런 게? 영도를 키고 하는 경우가 많구나. 그걸로 병원비 벌면 되겠네. 그래 주로 영도데이랑 같이 하는 케이스가 많구나. 약간 방해하는 거야? 약간 그런 거구나. 심심한 방해도 그렇고 약간 타이밍 맞춰서 떨어질 타이밍 맞춰서 약간 나락 약간 그런 것도 하고 아니면 집중력을 좀 뺏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요소가 있겠군요. 그렇게 활용하는 분들은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집중력 빼거나 집중력을 뺐거나 약간 그 타이밍 태초마을이야 약간 이런 이런 돈에 자주 보내던데 약간 타이밍 맞춰가지고 태초마을이야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네. 나중에 한번 그거는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마을이야. 점프킹 그래 언젠가 한번 편성을 해봅시다. 점프킹을 하거나 아니면은 점프킹보다 하기 전에 뭔가 그런 류의 좀 재밌는 게임이 나온다 그러면은 하겠죠. 하지 않을까요? 끝도 없이 나오니까 그런 거는 재밌네요. 제가 게임을 근데 잘 안 해서 사실 게임을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게임을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애초에 게임을 잘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야. 저는 리그 오브 레전드 할 때도 사실은 애들이랑 어울릴 때 이제 옆에서 깔짝깔짝 배운 거 그 정도밖에 없고 막상 제가 뭐 솔로로 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솔로로 해본 적은 없고 배그도 친구랑 이제 하자 해서 한 적은 있는데 솔로로 해본 적은 한 번인가 밖에 없어요. 한두 번. FPS 잘 못할걸? 발로란트도 잘 못할걸? 그게 없어. 해본 적은 있어요. 이것도 옛날에 친구 때문에 해본 적은 있는데 그닥 모르겠어. 제가 그러니까 좀 재미없어요. 제 걸 보면 좀 재미가 없을 게 제가 좀 아시다시피 성향이 노빠꾸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서포터 성향에 좀 가까워. 자리 지키고 있다든지 약간 조심스러운 스타일로 플레이를 하거든. 그래서 내가 하면 아마 그닥 매드무비 각이 안 나올 거예요.
저는 전에도 말했지만 매드 그 오버워치 한창 할 때 한 번도 최고의 플레이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묵묵하게 뒤에서 이제 서포터를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힐러도 아니었음. 심지어 힐러인데 못 받았으면 차라리 억울하지라도 않지. 그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힐러도 아니었는데 못 받음. 그러니까 그거야. 하나 잡고 연속 킬로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죠. 하나를 잡고 연속 킬로 안 가고 살아남고 그 다음에 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나쁜 건 아니야. 오히려 좋아. 그러니까 매드무비각 하나 본다고 그냥 무지성으로 가서 킬만 따고 오는 애들이 사실 최악이거든요. 실력 못하고 실력이 없는데 매드무비각 본다고 그냥 냅다 들어가서 한 10번 꼬라박고 한 번 매드무비 찍어가지고 이제 베스트 오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 팀이 졌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기기 위한 게임을 주로 하죠. 한 명 잡고 뒤로 돌아가서 재정비하고 다시 잡고 이러니까 이제 베스트 플레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나와. 절대.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죽어도 안 주더라고요. 승부욕이요? 옛날엔 좀 강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죽었어요. 요즘은 승부욕이 없진 않은데 굳이 그거 하진 않아. 약간 그러니까 승부에 목숨 거는 스타일은 아니야. 약간 그러니까 지면 진 대로 뭐 재미가 있지 하는 맛이고 약간 목숨 걸고 진짜 막 분해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이제 이기면 좋죠. 이기기 위해 최선은 다하는데 근데 그건 거지. 굳이 뭐 500살 살다 보면은 뭐 좀 그렇게 돼요. 폴가이즈도 재밌죠. 뭔가 명분이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 지금은 이제 그냥 폴가이즈를 하기는 좀 그거고 약간 뭔가 폴가이즈로 미션을 건다든지 그런 느낌으로 뭐 하면 재밌지 않을까? 시참으로 하는데 그것도 뭐가 있어야지. 약간 1등을 하면 뭐라든지 아니면 뭔가 아니 뭐 대회를 연다든지 뭐 이런 거 그래야 아무래도 재밌겠지. 이미 단물이 좀 많이 빠진 게임이라서 이것도 최근에 좀 흥미있게 봤던 게임은 파티 애니멀즈 게임이 좀 재밌어 보이더라고. 귀여워서 흥미를 있게 보긴 봤는데 딱히 근데 모르겠어. 그냥 보는 게 귀여웠지 그것도 딱히 그렇게까지 그건 없어. 막 하고 싶다는 욕구는 크게 없었는데 그냥 귀여워서 보는 게 좀 재밌더라고. 그냥 시참으로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유료 게임이다 보니까 그거보단 폴가이즈가 낫죠. 휴먼 폴 플랫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소신 발언하자면 저는 제 취향이 정말 아닌 게임입니다. 휴폴풀은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 좀 많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게임 자체는 좀 별로 재미가 없다고 생각해.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게 재밌는 이유는 케미가 잘 보이니까. 주로 이제 그러니까 저챗이랑 비슷한 거야. 근데 이제 저챗도 사실은 혼자 떠드는 것도 재밌지만 뭔가 예를 들면 케미가 잘 맞는 다른 뭔가 예를 들면 버튜버끼리 뭐 하거나 아니면 뭐 스트리머끼리 대화했을 때 나오는 그 시너지 유튜브 각이 크잖아. 거기서 사실은 조회수가 잘 나오잖아요. 그게 뭔가 특히 뭐 예를 들면 남자 여자인데 약간 뭔가 달달한 각이 잡힌다든지 아니면 뭐 티격태격 남매 느낌으로 싸운다든지 뭐 이런 약간 그런 맛으로 많이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기가 많은 것 같아. 나 휴풀풀이 협동인데 약간 트롤을 할 수 있잖아. 막 잡아서 나랑 같이 나 버리고 가지마 막 할 수 있고 약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나는 저챗의 연장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티키타카를 컨트롤러로 할 수 있는 거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러로도 티키타카를 하면서 뭔가 미션을 깰 수 있으니까 그게 재밌는 거지. 사실 혼자 하면 재미없어. 휴풀풀 혼자 하면 개노잼이야 얘들아. 심각해. 보는 것도 진짜 바로 그냥 감자 올라옴. 잠자는 감자 올라와요. 이러면서 휴풀풀은 근데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스팀 계정을 갈아 껴가지고 아마 새로 사야 될 거예요. 근데 뭐 비싼 건 아니니까 뭐. 만약에 하려면 살 수는 있지.
그리고 일단 지금은 좀 좋은 게 일단은 제가 빨리 팔로워 2,000을 찍을 수 있게 한 게 뭔가 약간 대형 서버 같은데 한번 신청을 넣어보고 싶어가지고 그거 하려고 사실은 좀 2,000 찍은 거예요. 재밌을 것 같지 않니? 뭔가 새로운 신세카이로 한번 놀러가 보는 것도 욕심이 좀 나서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그래도 어디 저친신나 티키타카는 제일 잘한다까지는 장담을 못해도 평균 이하로는 안 간다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가면은 그래도 이래저래 케미가 재밌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하고 뭔가 기다리고 있어요. 뭔가 딱 그 조건이 맞고 떨어질 만한 그런 그게 있으면은 신청을 했을 때 또 유튜브도 열심히 운영하고 있으니까 뽑아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한번 존버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지. 유튜브 열심히 하시잖아. 뽑아 죽었지. 심사 기준이 그런 거 아닐까? 유튜브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 뭐 노래를 되게 잘 불러서 콘서트 때 활약을 할 수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무래도 심사 기준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뭐 방송을 얼마나 재밌게 하는가 그런 것도 되게 도움이 되겠지 아무래도. 기회는 언제나 있을 테니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호호호호. 벌써 15분이 남았군요. 오늘은 3시간 했는데도 금방 갔던 것 같다. 시간도 그지? 시간도 금방 갔던 것 같고 내일은 또 재밌는 주름아블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맛있는 안주 먹을 생각에 좀 기대가 되는데 시간이 녹아? 저도 나름대로 일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그거 한달까? 금방 갔달까? 근데 뭐 안정하면 사실은 소고기 초밥도 먹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제가 9시에요. 저번에 생각보다 일찍 끝나가지고 저번에 7시에 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한 3시간 하니까 대충 끝날 각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한 9시부터 12시를 기본으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더 놀고 싶으면 사실은 뭐 더 놀아도 상관은 없고 한 1시까지 놀아도 사실은 자면 되니까 그냥 1시에 하고 딱 바로 뻗으면 되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한 조금 더 준비하지 않을까 술을? 금요일이네 마침. 맞네 금요일이니까 한 3병 정도는 과일 소주 2병에 별빛청 1병 뭐 이 정도로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저 맛없는 술은 소주는 못 먹어가지고 제가 맛이 없어. 그래서 저는 무조건 과일 소주가 기본입니다. 원래는 술을 잘 안 먹어요. 맛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면 아예 소주에 토닉워터 타가지고 먹거나 그런 느낌으로 하거나 그래 아니면 뭐 약간 좀 도수 센 거 2병은 기본 딜리트로 하고 거기다가 별빛청아 말고 아니면 뭐 다른 거를 넣어도 되고 과일 맥주를 넣어도 되고 그건 이제 그냥 물 마시듯이 홀짝홀짝 마시면 되니까 옆에 이제 이 소주로만 사실은 맛을 돌리면 되니까 그런 느낌으로 하면 될 듯?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새콤한 술이어야 그게 돼. 새콤한 술이어야 좀 나는 괜찮더라고. 저는 그 편의점 하이볼들을 내가 하이볼이나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실망을 한 게 달기만 되게 달던데? 그래서 좀 싫었어. 나는 그걸 기대한 게 아니었는데 너무 달아가지고 그 맛이 안 나더라고. KGB 그게 레몬 맥주인가요? 레몬 과일 맥주로 알고 있는데 저런 거 먹어야겠다. 저거를 이제 음료수처럼 옆에다 갖다 놓고 도수 센 거를 2개 놓고 안주 놓고 먹어야겠다. 좋아. 서머스비는 사과지. 그거 먹어봤어요. 맛있더라.
서머스빈 맛있어요. 저도 먹어봐서 괜찮아. 나쁘지 않았어. 제가 사과 청사과 맛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네, 근데 맛있더라고. 이제 제 기억에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술은 호로요이예요. 정확히는 사실은 제가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술은 호로요이. 네, 그 일본 복숭아 술이라고. 그러니까 한국판으로는 그 뭐더라? 까먹었다. 너무 오래 안 먹어가지고. 그 호로요이 말고 한국은 따로 있거든. 이슬톡톡. 그래, 한국은 이슬톡톡이고 일본은 호로요이거든요. 근데 좀 차원이 달라요. 이슬톡톡은 복숭아 향 술이고 여긴 진짜 복숭아 맛이 나요. 그 백도 복숭아의 향이 진짜 그 생물 백도 복숭아 향이 나. 진짜 신기해. 그래서 호로요이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나중에 어른 되면 한번 까미들 드셔보세요. 네. 레몬 맛. 저도 다른 맛 먹어본 것 같은데, 근데 그때도 복숭아가 제일 맛있었어. 호로요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더라. 일본 가서, 저는 일본에서 먹어보진 않았는데 한국에 몇 개 없어. 그래, 다른 맛도 먹어보고 싶긴 한데 복숭아 맛보다 맛있을까 싶은 느낌은 좀 있어. 복숭아가 진짜 역작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주루마블에 끼면 안 되죠. 사실 근데 예를 들면은 도수 2개 놓고 옆에 음료수처럼 그냥 마실 거면 사도 되긴 해요. 물 대신으로 그냥 먹는 거지. 그렇게 살까도 고민 중이긴 해. 심심하니까. 왜냐면 저번에도 우리 잘 안 걸렸거든, 술이. 그럴 때 이제 옆에 한 잔씩 마시는 거지. 호로요이 같은 거. 저번에 한 20번 돌렸는데 술이 한 잔도 안 걸려가지고 그냥 제가 먼저 마셨어요. 네. 선빵으로. 근데 그때 그닥 안 취했습니다. 저 그날 그 숙취 깬다고 그냥 로블록스 하다 잤습니다. 지금 제가 로블록스를 접었거든요. 네. 시간이 좀 아까워갖고. 그때 당시 늦게 잤다는 걸 아실 텐데. 맞아요, 저 그때 로블록스 했어요. 사기당하고. 그날 사기당했나? 그건 아닐 텐데. 아무튼 네. 어쨌든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로블록스 안 하고 접었습니다. 이제 더 현생을 사는 게 더 즐거워져가지고 약간 부질이 없어졌어. 지금 그래서 11시 12시 되면 바로 자. 요즘 딱 그 생활 패턴을 제대로 맞춘 게 1시 2시에 자요. 그리고 9시쯤 일어나고. 이게 진짜 퍼펙트거든. 완벽한 이 생활 패턴. 1시 2시에 자고 9시에 일어나고. 이게 진짜 최고인데 진짜 다행인 건 잘 자요. 안 깨고 그냥 잡니다. 쭉 그냥 7시간 자고 일어나. 그리고 바로 잠 깨고. 주로 그런 삶을 살아서 이대로 그냥 고정하려고요, 평생. 평생 이렇게 살라고. 타협은 없다. 이제부터 무조건 이렇게 산다. 아무리 늦어도 3시. 아무리 늦어도 3시. 딱 3시 전에는 무조건 잔다는 마인드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함부로 못 바꾸겠어. 한번 바꾸다가 진짜 개작살 날 뻔해가지고 몸이. 이제는 진짜 못 바꿔요. 유지해야 돼. 3시면 그치, 제 기준에도 사실 새벽 3시면 일찍이에요. 일찍이고 그런데 옛날 기준으로 따졌을 때 진짜 일찍이지. 옛날에는 사실은 그 12시에 잤거든요. 난 12시. 이게 지금은 뭐 가생 사는 거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왜 얘한테 이렇게 칭찬을 한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지금 유입되신 분들, 한 일주일, 2주일 전에 유입되신 분들은 좀 놀랄 게, 제가 원래 낮 12시가 주 취침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아침까지 편집하고 놀고 일하다가 아침에 이제 딱 김밥집 가가지고 김밥이랑 컵라면 먹고 잤어요. 근데 기분이 더러워.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나름대로 낭만 있는 새벽을 즐겼다고 할 수는 있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해 뜨는 거 보는 게 기분이 진짜 별로야. 해 뜨는 거 보는 게 기분이 되게 안 좋다. 새벽엔 되게 좋은데, 새벽을 즐기는 건 진짜 재밌는데 해 뜨고 밖에 떠 있으면 내가 괜히 인생을 진짜 망친 사람 같이 느껴져가지고 인생이 진짜 개망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진짜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고쳤습니다. 맞아, 현타 오고 뭔가 괜히 몸도 좀 그래. 그러니까 이게 원래 뻑적지근한 게 정상이지, 잘 시간이 됐으니까. 근데 인지 부조화가 오는 거야. 아, 지금 남들 다 깨 있고 평소 같으면 나도 깨 있어야 될 시간인데 왜 내 몸이 망가졌지? 그러니까 아픈 것처럼 느껴져. 새벽에 실컷 즐겨놓고 그건 다 빼. 새벽에 실컷 즐긴 거는 다 빼고 낮에 약간 골골대는 것만 보고, 아, 나 요즘 몸 안 좋은가 봐. 이 야라를 한다니까. 내가 항상 이래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새끼야 이러면서 결국 바꿨잖아요, 제가 패턴을. 진짜 개꼴매기 싫어가지고 제 스스로가, 이게 이거 아니야. 최대한 빨리 바꾸는 게 나아요. 힘들어. 이렇게 살면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낭만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저도 이제 남들이 그런다고 하면 그냥 뭐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신경 안 쓰는데, 자기 자신이 좀 맞아요. 내가 잔시간에 친구 일어나서 앉았냐? 이거 물어보면 진짜 너무 싫어. 시간 손해보는 느낌이야. 걔는 이제 낮 동안 발전할 텐데. 걔는 이제 낮 동안 열심히 갓생을 살 텐데 난 인생 망했네 이러면서. 나는 자야 돼. 안 자고 싶은데 그냥 눈이 감겨. 그게 너무 슬퍼. 그런 좀 슬픈 그게 있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게 좀 힘들고, 갓생 살고파? 갓생이 좋지. 좋은 건 알지. 그래서 저는 진짜 고생하면서 바꿨습니다. 고생하면서 진짜 바꿨고, 이게 어떻게 바꿨더라?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냥 하루 참았던 것 같아요. 저도 하루 그렇게 하면 바뀌어. 그냥 서술을 알려줄게. 이게 낮에 잘 때도 사실 몇 시간 자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낮에 자고 하루를 2시간만 자세요. 2-3시간? 그러면 잠이 깨요. 그리고 일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억잠을 잘 수 있을 정도의 그게 나와. 각이 나와요. 그러면 밤에 자. 그럼 밤에 3시간을 자게 돼요. 그게 되게 신기한 케이스예요. 낮에 3시간 자고 일어나서 일 처리하고 밤에 억잠각이 나오면 그냥 바로 기절한 다음에 3시간 자고 일어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한 일주일 고생하거든요. 분명 내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낮잠을 안 자고도 밤에 잘 수 있는 각이 나와요. 밤에 졸려. 잠이 부족하니까. 근데 패턴이 안 맞아서 3시간, 4시간씩 밖에 못 자요. 그리고 또 다시 낮잠을 자요. 그러다가 하루 한 16시간씩 자요. 그렇게 이제 그 세 패턴이 반복돼요. 낮잠 없이 3시간, 낮잠 끼고 3시간, 하루 16시간. 이 패턴이 밤에 자는 건 똑같은데 반복이 돼. 이게 한 일주일 정도 동안 패턴형으로 돌아가다가 고쳐집니다. 이게 고치는 좀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야. 근데 개강전에 바꿔야 된다는 목적이면 사실 이런 짓 안 해도 돼요. 어차피 개 강한 교수님한테 몇 대 빠따 맞으면은 고쳐지거든요. 학점 빠따 맞으면 고쳐져요. 안 와? 그래? 너 탈락. 너 탈락. 너 도태. 너 도태. 이러면 이제 바로 고쳐지죠. 힉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다. 방학 때 뭔가 갓생 살고 싶어서 바꾸시는 경우는 제 그거를 들으시면 되고, 제 이 패턴 강의를 약간 사용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개강이면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서 바뀌어요. 두드려 맞다 보면 알아서 바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새벽 훈련 때문에 근데 그건 또 사실 그건 갓생이긴 하지. 그렇게 살면 갓생이지. 꼭 낮에 잔다고 해서 본인만 즐거우면 갓생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새벽에만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스트리머분들은, 전업 스트리머분들은 주로 새벽에 방송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 그렇게 하고 낮에 자고 이런 분들도 뭐 크게 이해가 안 되진 않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건 아닌데 이제 그건 있지. 따따따라따따라따라따. 어쨌거나 찝찝해. 찝찝하긴 해. 그건 어쩔 수 없긴 한데
네, 찝찝한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견디십시오. 럭키비키 마인드로 살아. 그래서 제가 현타를 안 오게 만들기 위해서 암막 커튼을 쳐요. 네, 이게 또 굉장히 특이한 방법이야. 밤낮을 아예 모르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 그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몸한테는 몹쓸 짓인데 확실히 몹쓸 짓이거든. 근데 그건 확실히 좋아. 그 기분은 확실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 현실을 그냥 무시해. 빨간 약을 안 먹으면 돼. 진짜 아예 그냥 밖에 있는 빛 그냥 1g도 안 들어오게 차단을 한 다음에 빨간 약 안 먹고 지금 밤이다 그냥 쇠뇌하면 그러면은 몸은 즐거워요. 네, 아까 그 기분은 즐거워요. 근데 몸은 그대로 망가져요. 제가 그렇게 살다가 옛날에 그거 됐어요. 배딱지가 등딱지에 붙어가지고 이러다가 죽겠는데? 그래서 그 자취를 그만둔 전력이 있죠. 분명 그때 잘 먹었거든. 하루에 한 끼를 주로 먹긴 했는데 지금도 사실 한 끼 먹을 때가 많았는데 살이 안 빠졌어. 나름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야. 이제 그때는 하루에 한 끼 지금보다 한 끼 먹을 때 많이씩 먹었거든. 근데 살이 쭉쭉 빠졌어 그때. 뭔가 이상한 거지. 어쨌거나 지금은 근데 두 끼씩 먹습니다. 이게 밤낮이 바뀌면 한 끼를 먹는데 왜냐면 새벽에 뭐 여는 데가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밤낮이 그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주로 괜찮아져요. 항상 그러면 두 끼가 땡겨. 점심 저녁을 안 먹으면 못 배겨요. 주로 못 견뎌. 신기한 것 같아. 아무튼 그렇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됐네요. 오늘의 방조한 컷을 찍을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오늘도 한번 무슨 거 찍을까? 뭘로 찍을까요? 오늘 뭘로 하지? 오늘 투표하자. 오늘은 투표. 선? 요괴? 요괴? 하트? 하트 근데 요즘 은근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다크서클은 괜찮아. 내가 별로 안 피곤해가지고. 그거 할까? 오랜만에 모드? 집중 모드 잠시 키겠습니다. 네. 집중해서 노래 불렀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집중 모드를 키고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좀 빡겜으로 노래 불렀기 때문에 나름 개연성 있다. 좋아요. 네, 방조한 컷을 찍어보도록 하겠고 이제 편하게 아무 이모티콘이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발. 고고. 오케이, 오늘의 방조한 것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너무너무 즐겁고요. 내일은 우리 또 주루마블 유튜브에서 밤 9시에 진행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밤 9시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또 괜히 또 헷갈려서 다른 데로 가 있지 말고 유튜브로 와 계시길 바라고. 자,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내일 이제 9시에 맛있는 술이랑 안주 사가지고 또 들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빠이. 안녕.